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게 전해드리는 이 정면 정면 브리핑인데요. 제가 오늘 김영민 아나운서 인터뷰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왜 갑자기 정면 인터뷰라고 그러지? 예. 근데 정면 인터뷰가 아니라 정면 브리핑인데 오늘 못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어요? 아니 이럴 때 정말 여러분들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첫째 운전하실 때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돌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속도 내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행을 하실 때에도 물이 지나치게 차 오른 데에는 되도록이면은 좀 이따가 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홀 뚜껑 같은 게 이게 갑자기 치고 올라오거나 그 속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진짜 비가 내일도 온다며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온 거예요? 지금 계속 속보 뜨거든요. 맞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까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면서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이 됐습니다. 지금 또다시 비가 이제 지금 나 담배 피고 오는데 비 엄청 와요. 그러니까요. 잠깐 좀 그치나 했더니 한 6시를 기점으로 비가 다시 많이 온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비가 다시 많이 오고 있고 일단 오늘 가장 많이 비가 내렸던 지역이 인천 옹진군 덕정면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비가요. 1시간에 149.2mm가 내리면서 극한호우가 쏟아졌는데 사실 앞서서도 극한호우가 전남 한평이나 무안에 내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록을 넘어서는 올해 들어 시간당 비가 가장 많이 온 기록이 오늘 바로 인천 옹진군 덕정면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에 비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그때 김포공항 부근이나 김포, 서울 은평구, 경기 고양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누적 강수량 도봉구가 205.5mm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송파구가 강수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서울이 그렇게 아주 큰 도시, 물론 큰 도시지만 인구가 많고 근데 면적이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닌데 네네네. 이 서울에서도 어떤 지역은 많이 오고 어떤 지역은 안 오고 저도 오늘 차 안 가지고 왔는데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도 아마 통행이 불가할 겁니다. 근데 동부간선도로가 이게 막혀버리면 강북강변,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이게 다 막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서울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편차가 큰가? 이게 그러니까 구름대가 이렇게 넓지 않다는 그런가 거예요. 봐요. 근데 이게 피해도 있죠. 그럼요.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면서 하천 범람에 대한 우려, 차량 침수 사고, 교통사고, 또 사람이 고립되는 사고도 있었고요.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까지도 내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많은 곳에 하천 출입 제한이 됐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경우에는 창릉천과 풍동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인근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당부하기도 했고요.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경기 용인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마성터널 안에서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소형 버스가 빗길에 전도돼서 어린이 등 6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고요. 경기 포천에서는 SUV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아서 차에 불이 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모두 아마 빗길 미끄럼 사고이지 않을까 하고 추정이 됩니다. 낮에는 양주시에서 차량 3대가 침수돼서 4명이 탈출하는 일이 있었고 양주시 장흥면 산장에서도 12명이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왔고 백서급 기산리 이쪽에서도 24명이 고립됐다가 소방에 의해서 구조됐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비와 관련한 사고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비가 또 더 많이 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최대한 집에 머무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대피하라는 그런 이 속보가 뜨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무서운 게요. 자동차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게 문이 잘 안 열려요. 아, 이때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동일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범람해서 자동차를 덮치게 됐을 경우엔 시간적으로 이게 충분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퀴 이상만 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차를 얻다 세우고서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11시 53분이었습니다.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58분 아닌가요? 53분이에요. 아, 53분인가요? 예. 예. 김 여사가 구속된. 이제는 막판이라고 말대답도 하고 그러네 이제.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 김건희 씨 구속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근데 뭐 독방에 수용됐는데 뭐 좀 아까 보니까 내일 10시에 이 특검에 소환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어젯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구속의 사유로 들었는데요. 김 여사에게 수용 번호가 부여가 됐습니다. 4398번이고요. 그리고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이름과 수용 번호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이른바 머그샷을 찍었고 지문 채취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이 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식단에 대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밥이 나왔는지. 일단 오늘 아침 식사로 식빵과 딸기잼, 우유, 프랑크 소시지, 샐러드 나왔고 점심으로 돼지고기 김치찌개, 만두강정 등이 이제 제공이 됐는데 오후 때 나온 기사에는 김 여사가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보도가 나간 뒤에 김 여사 측에서 독방에서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몸이 많이 편찮아서 식사가 안 넘어가는 현상이 실제로 있고 식이 자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식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데. 먹고 싶어도 이제 안 들어가는 예. 몸 상태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김영민 아나운서한테 정식으로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58분이죠? 그렇대요. 네. 아유, 뭐 들어간 게 중요하지 뭐. 아니 근데 지금 이 뭐 밥이 안 넘어가긴 안 넘어갈 거예요. 근데 뭐 이 일단 국민들도 너무 기가 막혀 하는 거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대체 말이 너무 많이 바뀌고 뭐 모조품이랬다가 뭐 지인한테 빌렸댔다가 모조품이랬다가 또 어디서 갑자기 우리가 사줬다고 나오고 이런 모습을 과연 그 한때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보여주는 거 국민이 어떻게 볼까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 특검 조사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구속된 이후에 첫 소환 조사인데요. 예.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소환 조사를 통보를 했는데 예. 이 김 여사의 출석 여부가 좀 불투명했었습니다. 김 여사 측에서 이제 건강 문제가 있어서 출석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특검이 오늘 오후에 서울 남부구치소로부터 내일 오전 10시 김건희 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이제 특검이 이야기를 한 만큼 김 여사가 내일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김혜성 씨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 김혜성 씨 얘기할 때는 항상 김건희 집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제 나는 집사가 아니다. 나 집사로 부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본인이 원하는데 그렇게 해야죠. 집사가 아닌 김혜성 씨가 오늘 특검 조사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던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집사라고 많이 불렀는데 인식하죠. 왜 나를 집사라고 하느냐? 난 사이가 안 좋다 이러더라고요. 네, 어제 이제 여권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해서 바로 체포가 됐고 그게 어제 이맘때 쯤이었던 것으로 예.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특검 조사를 받고 나서 이제 김예성 씨가 취재진 앞에서 자신은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가 없다. 무고하고 떳떳하며 뭐 자신은 죄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민중기 특검팀이 이제 오늘 김예성 씨를 또 추가 조사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부터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유치된 김 씨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해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은 HS 효성 등 대기업들이 김 씨가 지분을 가진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한 게 이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 기한이 내일 오후까지래요. 그래서 특검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 속보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100년 빈도를 초과하는 강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천변 도로 진입 그리고 진입 및 통행을 금지하고요. 지하차도 진입 역시 지금 금지되고 있다는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양시에 하천변 도로 진입이 불가하고요. 지하차도도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사실 고양시에 내 고등학교 친한 놈이 여기 사업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조용하더라고. 내가 너 괜찮냐? 그랬더니 답이 없어요. 어머. 그래서 내가 얘가 이거 거기 물 다 들어온 거 아니야? 네, 걱정해서 네. 전화를 했어요. 좀 아까 네.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아 다행입니다. 예. 무소식이 희소식이었네요. 글쎄요. 아니 근데 왜 답을 안 해? 아니 날 싫어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걸 몰라.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절대로 하천변 도로 진입하시면 어차피 못 들어가시니까요. 그리고 지하차도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가끔 가는데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홈플러스가 지금 유동성 문제로 지난 3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또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 허가를 받아서 매각까지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정말 긴급 경영에 돌입한 건데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이 되지 않은 15개 점포의 순차 폐점을 결정했습니다. 고강도의 자국책을 가동하기로 한 건데 68개의 임대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점포들이 이번 폐점 대상입니다. 혹시 교수님도 근처에 가시는 홈플러스가 문을 닫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상이 된 점포는 시흥점과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 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 동탄점과 천안 신방점, 문화점, 전주 안산점, 동촌점, 어렵네요. 동촌점, 장림점, 부산 감만점, 울산 북구점과 울산 남구점입니다. 이거 발음하기 힘든 게 밑에가 계속 유성음이면은 이거 굉장히 발음하기 힘들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점포수가 총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기는 많네요. 그리고 여기 무급휴직 희망자 신청도 받고 있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본사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인데요. 3월부터 시행 중이었는데 임원급여 일부 반납을 시행 중이었는데 이것도 회생 성공 시까지로 계속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 경영체제 돌입은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자구 노력이 전혀 없는 채 또다시 회사를 쥐어짜는 것이다 라면서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매장에 있는데 이들 매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홈플러스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예, 이 회사가 상당히 좀 회생이라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회생 신청을 하게 되고 그걸 받아들여진 건데 힘들긴 힘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또 여기서 많은 노동자분들이 그럼요. 이게 또 불이익을 받게 돼서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저는 사실 좀 이상한 걸 걱정한다.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그 두 사람이 그 개하고 고양이를 많이 키웠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깜빵에 갔으니까 이 그 개 고양이를 누가 어떻게 돌보느냐 저는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모쪼록 이 개 고양이를 잘 좀 어떻게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좀 아주 제일 중요한 지금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